자, 하루 10분 데이터 사이언스 개념 잡기. 오늘 그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학습할 내용은 선형 회귀입니다. 데이터를 분석하고 나서 결과가 도출되면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데이터의 분석 결과가 일부 보여질 수 있습니다. 이런 그림을 보시면 순간 데이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당황하실 수가 있겠죠. 회사 내에서도 요즘 이런 데이터 관련해서 어떤 어널리틱을 진행하는 과제들이 많이 나오고, 이를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해석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막상 이런 장표를 보면 대체 뭘 보라는 거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런 지금 오늘 제시한 이 해당 표를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석 결과를 보면 모델의 자유도는 3이고 sum of squares는 4870입니다. 그리고 F 밸류는 560.45, P 밸류는 0.001보다 작아서 분석 결과가 아주 유의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루트 MSE는 루트 MSE가 어떻게 나왔죠? 1.654343으로 이제 결과가 도출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딱 들으시면 되게 좀 당황스러울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럼 간단히 이 내용들을 좀 쉽게 풀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에서 중요한 것은 모형의 유의확률 p-value라고 말을 하고, 결정계수 r-square라고 표현을 합니다. 개별 요인의 유의확률 또 개수까지 네 가지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죠. 우리가 같이 첫 번째 표 분산 분석, 그러니까 Analysis of Variance가 분산 분석이라고 표현을 하고 아노바라고 얘기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모형의 적합도를 검정한 결과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 모형이 얼마나 잘 만들어졌는지 보여준다고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표에 보면 여러 가지 값이 있는데,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p-value, 그러니까 유의 확률 하나만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유의 확률, 그러니까 significance probability라는 이런 유의 확률은 기무가설이 맞다고 가정할 때 관측된 통계치보다 더 극단적인 통계치가 관측될 확률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보통 p-value 또 PR, 그러니까 PROB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기돼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p-value 값을 보면 0.001보다 작다. 그래서 즉 이 p-value가 0.001보다 작다고 보시는 대로 표에서 확인할 수가 있죠. 이것을 우리가 봐야 하는데, 여기서 p-value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유의 수준, 그러니까 이 값들이 0.05보다 큰지 작은지 확인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p-value가 0.05보다 작으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모형을 갖췄다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고, 반대로 0.05보다 크면 이 해당 모델은 실패한 모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0.05보다 작으면 95% 신뢰 수준으로 판단했을 때 믿을 수 있는 모형이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선거 기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가 뉴스를 보다 보면, 이맘때쯤 하면 여러 그 여론조사 기관에서 발표를 합니다. 이때 95% 신뢰 수준에서 A 후보가 B 후보를 앞선다고 한다면, 이 말은 충분히 믿고 신뢰할 수 있다는 뜻이 되겠죠. 이러한 신뢰 수준은 모집단의 실제 평균 값이 실제 구간, 그러니까 신뢰 구간에 포함될 확률을 말하고, 신뢰 수준이 95%의 어떤 반대인 그럼 5%가, 나머지 5%가 유의 수준이라고 하고, 결국 이 5%가 0.05라고 표현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좀 궁금해 하실 사항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p-value가 5%, 0.05보다 작으면 그럼 이 모형을 신뢰해도 된다는 뜻인데 왜 5%일까 질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1%도 아니고 20%도 아니고 꼭 5%가 기준인가? 이런 질문들을 하실 수 있겠죠.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것은 이 5%가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10%도 있고 1%도 있고 0.1%도 있어서 다양하게 사용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많이 사용되는 유의 수준이 5%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만약에 석박사 공부를 하시면서 통계를 이용해서 어떤 사회과학 쪽이나 경영학 논문을 쓰실 때 이런 논문들을 통계치를 활용을 하는데, 논문에서도 거의 대부분 이 0.5% 그러니까 95% 신뢰 수준에 만족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이를 검증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p-value를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p-value는 분석 결과의 유의성을 확인하는 첫 번째 절차이고, 이런 p-value에 대한 예를 하나 들어보면, 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서 시동을 켜면 대시보드에 여러 가지 표시가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도 하죠. 우리가 사용하는 일부 전자제품 중에서도 동일한 현상을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자동차나 이런 전자제품이나 여러 장치를 점검한 결과를 표시한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대부분 특별한 이상이 없어서 이 표시는 금방 사라집니다. 그래도 매번 시동을 걸거나 또는 전자제품을 켤 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모형의 p-value도 이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p-value가 0.05보다 클 확률은 희박하지만 분석 과정에서 반드시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절차인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선형회귀의 표를 분석 결과를 확인하는 법 중 p-value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습니다. 계속해서 하나하나씩 관련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하루 10분 공부 함께 할 내용은 앞서 잠깐 설명드린 R스퀘어입니다. 결정계수를 R스퀘어라고 하는데, 간단히 설명드리면 R스퀘어는 예를 들어 우리가 매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5개 선정해서 어떤 데이터 분석 모델을 만들었다고 가정하고, 이 모형이 어떤 이런 요인들을 통해서 매출에 영향을 미치는 전체 요인 중에 어느 정도를 차지하는지 확인하는 설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일이나 다음 시간에는 이런 R스퀘어
관련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10분 데이터 사이언스 개념 잡기. 오늘은 p-value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봤습니다. 그럼 행복하고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